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대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렇게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가피하게 지자체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에 있어서 꼭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서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달 5월 27일자로 새롭게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상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불법 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해서 좀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의 순서는 우선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불법 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제 발표가 끝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지자체 담당자분들과의 Q&A 시간을 가지고 설명회는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 개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개정된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불법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건강 위해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제가 1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 15가지 정도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면 실제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법 집행하시는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발표도 요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그 폐기물 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자료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서 요 발표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15가지 꼭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자료는 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매우 형식적인 수탁자의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만 하면 배출자의 모든 책임이 끝나는, 그래서 불법 폐기물이 발생을 하더라도 배출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기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그러한 법적 구조였던 것에서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법률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위탁 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위탁 후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시에 위탁 계약을 맺을 시에 준수해야 되는 준수 대상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대상으로는 저희 시행 규칙에 따라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 배출자, 그리고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자, 그리고 추가로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에서 저희 시행령 제8조의 사제 1호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에 아래와 같은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종전에 저희가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던 수탁자로부터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탁 처리 능력을 확인할 것, 요 의무 사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폐기물 적정 처리 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
활용해서 적법한 수탁자인지를 확인할 것이라는 의무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전국적인 뭐 행정 처분 사실이라든지 판결 사실 같은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 취합해서 배출자에게 공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배출자는 그 수탁자가 적법한 처리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하고요. 위탁 계약을 맺을 때에도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이나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그리고 뭐 위탁 비용, 위탁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할 의무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배출자의 모든 의무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계약 후에도 해당 배출자가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탁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준수 대상 같은 경우가 앞서 위탁 시 위탁 계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준수 대상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위탁 후 처리 과정 확인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대상으로는 폐기물을 조금 더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약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월 평균 몇 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으로 따로따로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설명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조금 더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들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탁자가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1개월마다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뭐 1개월마다 확인하는 수단을 올바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올바로 시스템에 한정해서 확인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배출자는 직접 현장에 1개월마다 나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행 규칙에서 올바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출자들이 올바로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1개월마다 확인을 하려고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이상의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의심되거나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 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 센터에 의뢰해서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 센터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 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안에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아마 지자체 담당자분들께도 뭐 문의 전화가 많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왜 폐기물 적정 처리 현장을 확인을 하는 걸 적정 처리 센터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아마 많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이번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취지 자체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라라는 개정 취지가 가장 큰 개정 취지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폐기물 배출자가 뭐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라든지 뭐 인력적인 여유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처리 현장 확인을 스스로 하는 것이 정말 곤란할 때에는 배출자가 본인의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센터를 통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를 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배출자가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그 위탁 계약을 중단하고 새로운 위탁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1개월마다 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배출자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가 아마 궁금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크게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계 인수 내용을 어차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니 그 작성된 전자 인계서의 불일치 사항, 그리고 뭐 보관 기한, 처리 기한의 초과 여부, 발생 여부 등을 올바로 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등을 1개월마다 배출자는 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바로 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자료 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담당자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으로 유통 배출되거나 하는 그러한 폐기물들은 올바로 시스템 입력 대상에서 이미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감시 기능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보완을 하고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내용을 확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장부 기록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장 정보라는 게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법률에서는 계량값, 뭐 영상 정보, 사진 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단계에서 이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의 범위를 우선은 계량값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처리 현장 정보의 범위가 뭐 영상 정보, 뭐 사진 정보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계량값을 우선 한정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현장 정보라는 것은 계량값에 한정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량값을 입력해야 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전송해야 하는 적용 대상은 저희 시행규칙 별표 7에 보시면 계량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폐기물 처분 업체 또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특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해당 폐기물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또는 뭐 생물학적 처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가 계량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업 같은 경우에는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소각열 회수 시설을 이용해서 고형 폐기물에서 에너지 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별표 7에서 계량시설 설치화가 의무화가 되어 있고, 해당 업체는 계량값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전송하도록 할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부 기록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여기 적용 대상은 모든 폐기물 처분 업체 및 모든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 아마 모든 폐기물 처리 신고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약간 설명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아니고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뭐 자신의 농경지에서 뭐 퇴비로 활용하는 그 폐기물 처리 신고자들에 한정해서 이 장부 기록 사항이 발생하면 그 장부 기록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장부 기록 사항이란 저희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서식을 보시면 별지 서식 뭐 39호, 42호, 44호, 45호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관리대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주의 의무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자료는 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법률 단계에서 규정이 된 사항이고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수집 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서 행정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의무가 새롭게 명시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자료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최초로 받은 이후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정기적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랬던 것에서 이게 저희가 적합성 확인이라고 해서 좀 담당자분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 갱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폐기물 처리업자는 이게 수집 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5년마다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준법 의식이 투철한 우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 확인 주기를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해 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적합성 확인이라는 제도가 이게 법률상 도입은 됐지만 현장에서는 1년 내에 곧바로 시행될 제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2020년 5월 27일자로 법률과 하위법령이 다 시행이 됐는데, 요 5월 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5년 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 27일 이전까지 적합성 확인을 한번 받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새롭게 신규 허가를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적합성 확인을 한번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료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 자료로는 18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분들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지만 참고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엔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 업체를 통해서만 소각 처리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랬던 것에서 저희가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에 의료 폐기물 불법 의료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적정 처리가 어려운 비상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꼭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정 폐기물 소각 업체를 통해서도 소각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특례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전에 특례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절차를 신설을 했고요. 이렇게 사전에 수립된 특례 처리 계획을 그 지정 폐기물 소각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도 함께 마련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업 등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 자료로는 페이지 2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의 결격 사유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종전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징역형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벌칙인 금고형 이상이나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법원에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징역, 금고,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도 폐기물 처리업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허가 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 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라든지 아니면 허가 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실질적 책임자 역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규정되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업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 자료로는 2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영업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이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게 적용되는 그 대행 업무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영업 정지 가름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신고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그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과징금에 대해서 공통으로 개정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업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영업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공통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 과징금 중에 폐기물 처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에 특정돼서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원래 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은 정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최대 1억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에서 폐기물 처리업의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2%, 영업정지 3개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5%로 요 기준을 삼아서 과징금을 부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을 특별히 규정을 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규정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 명령이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셔야 하는 걸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신고와 같은 경우에 권리 의무를 승계하려면 그냥 사후에 신고만 하면 그냥 권리 의무가 자동적으로 다 승계가 되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사전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허가가 어려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사후 신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만 그 외의 사유인 뭐 양도 양수라든지 업체의 합병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요렇게 좀 개정이 된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렇게 개정이 된 취지는 불법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발생을 시킨 실질 종전 명의자가 권리 의무 승계를 통해서 그냥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본인은 모든 책임에서 면제를 받는 그러한 종전 폐기물 관리법의 좀 맹점을 좀 보완하고자 요 사전 허가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전 허가를 하실 때 허가 시 고려 요건 중에 좀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 명의자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 뭐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명령이나 뭐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을 이행할 계획이 뭐 종전 명의자가 됐든 새로운 명의자가 됐든 그러한 책임 이행 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전 허가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저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이 오셔서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요 사전 허가와 관련해서 법률 단계에서 부칙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률 부칙을 보시면 요 사전 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뭐 양수 인수가 이루어지거나 합병 분할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업체들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5월 25일쯤에 그러니까 법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양도 양수는 이루어졌고 그 사후 신고가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 양수는 합병 분할이 이루어진 그 시점을 판단하셔서 그 시점이 2020년 5월 27일 이전이라면 종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도로 그대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폐기물 반입 정지 명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자료는 3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담당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의성 쓰레기산 뭐 얘기가 좀 많은데 좀 그러한 사례를 재발을 방지하고자 새롭게 행정 처분이 하나가 신설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해당 업체가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영업 정지 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는 그러한 좀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 영업 정지 처분이 무력화된 그 시기 사이에 그 의성에 있는 모 업체가 폐기물을 계속 반입을 해서 허용 보관량이 약 80배에 달하는 쓰레기 산이 발생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자 영업 정지 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행정 처분이 새롭게 마련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2배를 초과해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금지 처분, 반입 정지 명령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또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법률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가 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방치 폐기물이나 재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하시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 반입 정지 명령 처분을 받은 해당 업체는 허용 보관량을 그 허용 보관량 기준 이하로 폐기물 보관량을 낮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재개를 행정청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 자료는 33페이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 48조가 개정이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가 대폭 확대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불법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 그리고 그 형식적인 수탁 능력 확인 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재활용, 최종 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된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예를 들면 올바로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배출자의 확대된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자라든지,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전체적으로 다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부분에 있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처리 조치 명령을 하실 때 서면으로 하셔야 되고, 요런 내용들을 조치 계획서를 조치 명령 대상자로부터 제출 받으셔야 된다라는 행정적인 절차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조치 명령 대상자가 너무 크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조치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 지자체나 지자체 담당자 분들의 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환경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환경부가 빠른 시간 안에 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는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동위원회는 그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지, 이 위원회에서 받은 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강제력이 있다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참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설명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5월 27일부터 저희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 센터로 지정해서 실제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서 주로 수행하는 기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배출자의 의무 사항 또는 지자체의 업무 집행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배출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배출자가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적법한 수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 배출자가 그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을 해야 할 때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분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그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하실 때 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이 센터를 통해서 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종전에 공단에서 수행을 하던 계량값 입력 전송 관리, 올바로 시스템 관리, 그리고 행정 대집행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지원 등의 업무도 이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영업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과징금 처분이 새롭게 신설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폐기물 발생하고 나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불법 폐기물로
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좀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수십억에 달하는데 그 기대이익을 전혀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과 금액으로는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적정 처리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거기에 더해서 불법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를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부적정 처리 이익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불법 폐기물의 양에다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별 처리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이 됐습니다. 이때 아직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이 고시가 아직 정식 고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미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별 단가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고시를 참고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요 해당 고시도 조만간 고시 작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자료 4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는 저희 대집행 착수하시려고 하시면 폐기물 처리 명령이나 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먼저 하시고 그 명령을 그 대상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대집행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에서 긴급한 상황이 여기 설명 자료에 적혀 있는 한 3가지 정도 사안인데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 명령이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곧바로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재산조회라든지 아니면 가압류 신청 등의 좀 시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그러한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집행 절차가 우선 개시가 되면 대집행 절차라고 하면 개고 통지 처분부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집행이 실제 완료되지 않더라도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용 환수를 위한 뭐 재산 조회라든지 법원을 통한 가압류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롭게 마련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고요.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이 새롭게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벌칙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벌칙이 신설된 것도 있고 종전에 과태료로 규정이 되어 있던 사안이 벌칙으로 상향 입법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고 업행위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업을 영위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사항이 확대되었다고 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뭐 올바로 시스템에 계량값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뭐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종전 과태료 사항들이 상향 입법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 뭐 행정 처분 기준은 뭐 허가 취소 기준, 뭐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행 규칙 별표를 한번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 부분 역시 저희가 법률 단계에서 부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기준이나 뭐 벌칙, 과태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적용하실 때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법률 부칙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